자, 9번째 프린트 1차 GPL 대비 3번째 시간입니다. 자, 봅시다. 어느 씨앗의 발화율을 90%라고 한다. 씨앗 중에서 임의로 10개를 심었을 때, 이거 딱 10개 나오는 순간 느낌이 독립시행, 이항분포 이런 생각이 들죠. 자, 10개를 심었을 때 발화하지 않는 씨앗의 개수, 발화하는 씨앗의 개수죠. 발화하는 씨앗의 개수. 자, 그러면 90% 10개 발화하는 씨앗의 개수. 그러면 x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10개니까 10이고 n이 10. 그 다음에 확률. 발화하는 씨앗의 개수를 x라 했기 때문에 발화하는 씨앗의 확률을 10분의 9. 여기다 써보면 되겠죠. 그랬지? 자, 하자. 그때 이것을 구하여라 그랬지. x가 9 이상일 확률. 10개 심었는데 발화를 9개 하거나 또는 10개 할 확률. 그러니까 x가 9 이상일 확률은 x가 9일 확률. 그러니까 발화가 9개 또는 발화가 10개 하는 경우. 그치? 이 두 가지 확률을 구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지. 자, 이건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10개 중에 9개 발화를 한다. 10분의 9가 9개, 10분의 1이 1개. 마찬가지로 발화를 10개 하는 확률. 10개 중에 10개 발화한다. 10분의 9가 10개, 10분의 1이 0개. 이렇게. 자, 이것들을 계산을 해주면 계산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k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됩니까? 자,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x가. 그죠? 그럼 요거일 때 확률 상수 m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 나왔죠. 평균을 구하는 거네요. 평균. 상수 m의 값은 이거 말하는 거지. 평균 구하는 거.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미 그림을 그려버렸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9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하고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9는 여기에 있고 5는 이쪽에 있단 말이야. 9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이쪽 부분하고 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이쪽이 같다 이 말이야. 같다.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으려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대칭이 돼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겨먹었겠지. 그래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게끔 생긴다. 그래서 이 가운데 값은 뭐다? 5하고 7의 가운데 값인 7이 바로 평균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어떤 그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자, 3번 문제.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이것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자, 요놈의 이거 있대. 자, 요놈을 갖다가 이제 표준화를 시켜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요런 거는 있잖아요. 여러분 잘 나오는 거란 말이야. 요런 것들은 머릿속에 그냥 기억을 해야 돼. 자, 무슨 말인 거 아니? m 플러스 시그마. 선생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m 플러스 시그마가 있고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0.8413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m 플러스 시그마를 표준화를 해보면 z는 시그마분에 자, m 플러스 시그마 넣어서 마이너스 m 해가지고 표준화 시켰더니 뭐가 나와? 1이 나오는 거야. 1이 나온다. 여러분 당연히 m에다가 시그마를 더했기 때문에 m 날라가고 시그마니까 1이 되는 거야. 만약에 m에다가 시그마가 아니고 이 시그마를 더하면 어떻게 돼? 시그마 하면 2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여기 이 시그마가 아니고 3시그마 어떻게 돼? 3시그마? 그러면 m 날라가고 시그마 약분되니까 3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그마를 더하면 이거의 z값은 무조건 1이 나오는 거야. 1.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좋아. 이거는 z값이 무조건 뭐다? 1이다. m 플러스 2 시그마는 z값이 얼마야? z값이 2다. 2 시그마니까. m 플러스 3 시그마는 z값이 얼마야? 3이다. 이거야. m 플러스 4 시그마는 잘 나오진 않지만 z값이 얼마야? 4다. 이해 갑니까? 이런 것들 머릿속에 넣으면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봐도 사실 요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요것만 봐도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거야. 1. 이 부분이 0.3413이 되겠구나. 자, 미안. 이 부분이 0.3413. 왜냐면 0.8413인데 여기 절반이 0.5고 당연히 이 부분은 0.341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됩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거는 시그마 하나 더 한 거니까 z값이 1. 이거는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z값이 마이너스 1인 거야. 자, 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 넓이 구하면 되겠죠. 이거죠, 이거. 맞습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거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아까 이 0부터 1까지 넓이가 0.3413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0.3413 두 개 똑같으니까 0.6826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좀 할 때 방금 선생님이 시그마 또는 이거는 플러스 1, 이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이런 그 내용들을 좀 알아두면 나중에 계산이 굉장히 편리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돼 있대. 이거 뭡니까?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 보세요. 100번 던져서 x번 나온다. 5분의 2가 x번 나오고 5분의 3이 100-x 나온다. 근데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써볼게요. 100번 던져서 0번 나온다. 5분의 2가 0번 나오고 5분의 3이 100번 나온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1이잖아. 이것도 1이잖아. 그래서 이것만 남는 거야. 이렇게. 됩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100번 던져서 100번 나온다. 맞지? 100번 나오는 거야. 100번 던져서. 5분의 2가 100번 나오고 5분의 3이 0번 나온다. 그럼 1이고 1이니까 얘만 남는 거야. 실제로 얘만 남잖아.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독립시행의 확률. 한마디로 이항 분포다. 여러분이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 분포다. 그래서 이게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몇 번? 100번. 100번이잖아. 확률은 5분의 2, 5분의 2잖아.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은 NPQ 해서 구해주시면 나온다. 굉장히 쉽죠? 자, 이제 5번 가봅시다. 5번도 쉽습니다. 엄청. 그냥 기본 문제야. 자, 액자의 무게는 평균이 4배, 표준편차가 10.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적잖아. 평균하고 표준편차. 적잖아, 이렇게. 그리고 390 이하 이거나 410 이상인 액자. 봐. 390 이하 이거나 410 이상인 이거 구했잖아, 선생님이. 그치? 어떤 거야? 410, 390.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근데 이 부분 하지 말고 이 전체 1에서 이 가운데 걸 빼면 되잖아. 390에서 410 가운데를 빼버리면 이 전체에서 이걸 빼버리면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 자, 이거를 x를 z로 바꿔준다. 표준화. 표준편차 10, 평균은 410 넣고 390 넣고, 그렇지? 그래서 이 공식에 넣어서 이 값은 마이너스 1, 이 값은 플러스 1. 그래서 z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이 범위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0.34 나왔죠. 이 두 부분은 0.68이겠죠. 그래서 이게 0.68이고 1에서 0.68을 빼면 0.32가 답이 되겠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 정도는.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자 봐봅시다. 어렵지 않아? 요거 표현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 요 표현이 뭐야? f가 x-p는 f가 x 플러스 p다. 요런 표현이야. 요런 표현이면 어떻게 하면 돼? 요런 표현이면 x는 p가 바로 추계방정식이야. 추계방정식. 응?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의 대칭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대칭성을 나타내는 표현. 자, 미안해. 선생님이 틀렸네. 어떤 부분이 틀렸어? 선생님 보면서 좀 이상하다 싶었네. 여기가 안에가 좀 틀렸어요. 대칭성이라고 하면 x 앞에, 자, 이건 p 마이너스 x 앞에 마이너스가 붙거나 p 플러스 x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죠? 실제로 얘도 5 마이너스 x, 5 플러스 x자 이러잖아. 그지? 5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그래프가 똑같다라는 거야. 5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래프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자, x는 5의 대칭이다. f가 5.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규분포 곡선이야. f치는. 근데 f가 5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렸죠, 이거. F를.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fx가 요거다. 요건 뭐야, 이거? g라는 함수를 x축으로, x 대신 x 플러스 2가 들어가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다, 이 말이야. g라는 함수를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f는 이미 그려져 있어. 이 g라는 함수는 뭐 어떻게 그려져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건데, 이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퍼런 놈이랑 이 빨간 놈이 겹칠 거라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반대로 얘를 갖다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랑 똑같아진다 이 말이죠. 얘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같다 라는 말하고, 얘를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랑 같다 라는 말은 어차피 똑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그래프를 요렇게 축을 5하고 7로 해가지고 그린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 가나가 의미하는 게 그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빨간 놈과 이 파란 놈의 그래프 개형이 똑같지. 그래프 개형이 똑같아. 그래프 개형이 똑같단 말은 분산이 똑같단 말이야. 분산이 똑같으면, 분산이나 편차가 똑같으면 그래프 개형이 똑같다라고 했잖아. 그죠?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완전 똑같은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fx-k랑 gx-k는 0. 요거의 실근.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자. 이건데, 요거의 근은 fx는 k가 되는 근 또는 gx는 k가 되는 근. 이거 둘 중에 하나, 두 개를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지금. 맞잖아.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k라고 하는 건 상수야, 상수. 그럼 내가 k는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이게 k라고 해볼게. y는 k. 그지? 그러면 fx는 k가 되는 점 뭐냐면 2점하고 2점. 자, gx는 k가 되는 점은 2점하고 2점. 그지? 빨간색이 f고 파란색이 g입니다, 지금. 그러면 근이 몇 개 나오냐면 1개, 2개, 3개, 4개 나와.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세실근. 근이 3개여야 돼. 아, 그 말은 이 y는 k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근이 3개가 그려지게끔 얘를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됩니까? 그러면 다시 이게 k, y는 k야. 그지? 지금 어떻습니까? 근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지 않습니까? 4개. 안 돼요, 이러면. 근이 3개가 돼야 된다. 만난 점이 3개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야? 이래도 만난 점이 몇 개입니까? 이때는 만난 점이 4개죠? 굳이 표현 안 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막 움직이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 만난 점이 몇 개 되는 거야? 이 초록색이 되는 순간? 이 초록색이 되는 순간 만나는 점이 하나, 둘, 3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바로 여기가 y는 k가 돼야 되는 거야. y는 k가. 그리고 그때의 근은 8, 6, 4, 6, 8이 되는 거죠. 왜 4, 6, 8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여기가 4, 6, 8입니까? 원래는 4, 6, 8을 몰라. 원래는 몰라,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야, 여기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완전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의 중간이야, 여기 이 점이. 여기가 6이란 말이야, 여기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1이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1이야. 그럼 여기가 7이니까 여기는 8이 되는 거지. 여기 이 길이가 1이니까 여기도 길이 1이라고. 여기는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4, 5, 6, 7, 8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됩니까? 그 중에서도 근은 여기랑 여기가 근이잖아. 그래서 4하고 6하고 8이 근이 다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4, 6, 8을 다 곱하면 192가 답이 되는 것이죠. 되죠? 중요한 문제. 좋아. 문제는 좋습니다. 자, 갑시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봅시다.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연속 확률 x가 갖는 범위는 0부터 4까지. 자, 이 그래프를 다 말하는 거지. 자, 확률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그지? 아, 그럼 이 전체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전체 넓이는 이 전체 넓이는 1이 되는 거지. 1. 그지? 확률의 넓이는 1이다. 이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a. 자, 이 넓이는 1 곱하기 a. 맞죠? 그럼 이 넓이는 이 넓이랑 더한 거니까 2분의 3a. 직접 구하셔도 되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도 되죠.
자, 밑변 2a 1 곱하기 2a니까 2a.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뭐가 돼야 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다 더하면 1이 된다라고 해서 a의 값 5분의 1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됐죠? a 값이 5분의 1이란 말이야. 5분의 1. 여기는 5분의 1. 여기는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 k부터 k 플러스 1까지의 넓이가 40분의 9야. 그럼 이거 넓이 하나하나를 한번 일단 구해보자. a에다 5분의 1을 넣으면 여기다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넣으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이렇게 나온다고. 됩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넓이가 40분의 9죠. 그러면 이 10분의 1을 분모를 40으로 바꾸면 이게 40분의 4야. 40분의 4. 여기가 40분의 8이고 여기가 40분의 12야. 여기가 40분의 16이야. 그럼 나 다시 적어볼게. 선생님이 그냥 다시 적어볼게요. 자, 여기가 40분의 4, 40분의 8, 40분의 12, 40분의 16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니? k부터 k 플러스 1까지의 넓이가 40분의 9지. 근데 여기 넓이가 40분의 8이지 얘들아. 여기가 40분의 8이야. 근데 40분의 8보다는 커야 돼. 아,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정도가 돼야지만이 40분의 9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40분의 9가 어떤 정도 되겠다. 다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딘지 몰라 나도. 여기 어딘가부터 여기까지. 그지? 여기 어딘가부터 여기까지. 왜냐하면 k부터 k 플러스 1까지니까. 응? 여기 어딘가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40분의 9다. 자, 그럼 그거 한번 써보자. 갑니다. 자, 여기 어딘지 몰라. 여기 어딘가서 여기 어딘가까지. 자, 여기가 k야. 자, 여기가 k 플러스 1이야. 이 넓이가 바로 40분의 9다라는 거죠.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이거 넓이를 이것 때문에 좀 짜증나 지금.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1이잖아 1. k 플러스 1부터 k까지 1. 높이는 얼마야? 5분의 1이잖아 5분의 1. 여기 1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1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이 넓이가 5분의 1이란 말이야. 이 넓이가 5분의 1이야 5분의 1. 됐죠? 그러면 여기를 살짝 지워가지고 내가 적어볼게. 5분의 1이다. 5분의 1은 다시 5분의 1이다. 5분의 1은 40분의 8이다. 근데 아까 이 넓이가 얼마나 있지? 이만큼 넓이는 40분의 9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가 40분의 8이니까 얘는 40분의 1이겠네. 됐니? 이게 바로 40분의 1이야. 40분의 1. 그럼 이 넓이만 이제 우리 찾아주면 되겠네. 이 넓이. 40분의 1. 그지? 자, 근데 이 넓이는 또 이 넓이랑 똑같지. 그지? 밑변의 길이는 얼마냐면 k 플러스 1이라는 숫자에서 2를 빼. 그러면은 k 플러스 1에서 2 빼면 k 마이너스 1. 이 밑변은 k 마이너스 1이네. 여기는 k 마이너스 1이야. 이 부분은. 그지? 그러면 여기는 또 여기 높이는 어떻게 구해? 자, 이거 봐봐. 이 큰 삼각형이 닮은 비가 1대 5분의 1이잖아. 자, 밑변이 1이고 높이가 5분의 1이잖아. 1대 5분의 1. 그럼 얘도 마찬가지 1대 5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5분의 1을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5분의 k-1. 그러면 이거 곱하기 2분의 1 하면 바로 이 조그마한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지. 그 삼각형의 넓이가 40분의 1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오케이, 계산해보자. 자, 2분의 1 곱하기 자, k-1 곱하기 5분의 k-1 했더니 그 넓이가 40분의 1이더라. 됐죠? 자, 2하고 5 곱하면 10분의 1. k-1, k-1 곱하면 k-1의 제곱 40분의 1. 자, 10분의 1, 10분의 1 약분하면 4분의 1. 자, k-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k는 2분의 3 또는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k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1입니까? 아까 전에 k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k는
k는 2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k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2분의 3. 2분의 3. 문제에서는 10k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일단 10k, 10을 곱해주면 15가 답이 되겠죠. 그쵸? 요거는 조금 계산이 있어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런 넓이들은 선생님처럼 안 구하고 다르게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뭐 이거의 넓이 따로 구하고 요거의 넓이 따로 구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단 좀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은 좀 몇 가지가 있겠죠. 선생님이 하는 방법도 그렇게 복잡한 계산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